안녕하세요. 지오스토리입니다. 전쟁 와중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8일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는 이번 북한 방문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고 김정은은 이번 만남에서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정학적인 분석에 앞서 푸틴 방문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을 태운 비행기는 6월 19일 새벽 2시 46분에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합니다. 원래는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도착이 늦어지면서 북한에서는 약 10시간가량 체류하면서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합니다. 김정은은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푸틴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을 태운 비행기가 순안공항에 도착하고 북한 관계자들은 푸틴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복 입은 여인의 모습을 보니 같은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곧 도착할 예정인가 봅니다. 김정은이 공항 터미널에서 푸틴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푸틴을 영접할 레드 카펫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레드 카펫 위를 걸으면서 푸틴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모습이 초조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드디어 푸틴이 러시아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푸틴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처지인 것처럼 푸틴을 바라보는 김정은의 뒷모습에서 서글픔이 보이는 듯합니다.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아주 밝게 웃고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짧은 영접을 뒤로하고 푸틴과 김정은은 리무진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합니다. 푸틴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24년 전 2000년에 평양을 방문해 아버지 김정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잠시 볼까요? 푸틴이 대통령이 된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한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김정일은 팟빵으로 그 다음해인 2001년 김일성이 방문한 지역을 기차를 타고 재방문하였고 그때 미사일 기지도 방문합니다. 23년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방문했던 미사일 기지를 다시 방문하는데 푸틴은 위성 기술을 공개하고 김정은과 함께 앙가라 위성기지도 참관합니다. 이곳에서 김정은은 최신 전투기에도 시승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푸틴은 또한 김정은을 본인의 차에 동승시키고 상석인 자신의 자리를 내주면서 최대의 예우를 김정은에게 보입니다. 푸틴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제 대통령 전용 승용차인 아우루스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푸틴의 이번 방북은 지난해 방문에서 상호 약속한 답방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푸틴은 왜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김정은을 극진히 예우했을까요?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영상 후반부에 러시아의 전략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푸틴의 방북에 이은 베트남 방문은 유럽을 버리고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동진 전략과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푸틴은 북한 방문 직전 러시아의 극동 야쿠티아를 방문하는데 이 방문도 러시아의 동진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듯합니다. 사하공화국이라고 하는 야쿠티아 주민들은 지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87.79%나 푸틴에게 투표했습니다. 올해 1월 방문하기로 했으나 기상악화로 취소된 방문이기도 합니다. 야쿠티아 주민들은 푸틴을 실제로 볼 기회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야쿠트인들은 튀르크계 민족인데 원래 바이카로 부근에 살았습니다.
500에서 1000년 사이 부리아트인들에게 밀려서 지금의 야쿠트 지역으로 이주한 집단들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광물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된 곳으로 러시아에서 IT나 게임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같은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푸틴은 이 지역의 전문가 집단들과 회의를 통해 극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러시아에게 극동지역의 발전이 21세기를 통틀어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푸틴의 방북 일정 지연은 이곳에서의 일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의 정확한 일정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 추적 사이트 확인 결과 푸틴이 탄 비행기는 사하공화국을 출발하여 연해주를 거쳐 평양으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의 거리 풍경을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동행한 러시아 1TV 기자가 푸틴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평양 거리를 미리가 촬영했습니다. 잠시 보고 분석으로 들어갈까요? 이 기자는 북러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책임자인 코즈로프 자원환경부 장관이 실무 책임자들과 기자들을 대동하고 하루 전에 방북을 했습니다. 코즈로프 장관은 경제,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거라고 밝힙니다. 평양 시내 도로 곳곳에 푸틴의 사진과 러시아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 환영 행사에 10만 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동원될 것이고 사전 연습을 하고 있다고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오면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환영 행사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아직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걸 보니 새삼스럽습니다. 평양 시내의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우리의 길거리 음식과는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2000년 푸틴이 첫 번째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아버지 김정은은 군중들을 대거 동원해서 푸틴을 환영했었습니다. 날이 밝자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회담 전에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푸틴은 2000년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동원된 환영 인파의 환대를 받으며 행사장에 도착합니다. 관련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후 단상에 오르는데 일정이 짧아서 그런지 환영식은 짧게 끝났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된 모습을 보니 아이들이 안쓰럽습니다. 동행한 기자의 눈에도 동원된 군중과 환영 행사가 낯설었나 봅니다. 열심히 행사장 풍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도요를 받으며 회담장으로 이동합니다. 푸틴의 수행단은 군사 분야에서는 새로 임명된 안드레이 벨로소프 국방장관과 알렉세이 크리보로 직후 국방차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의 유리 보리소프 사장도 대동했습니다. 알렉산드로 노박 에너지 부분 부총리 등 경제부처 인사들도 이번 방북에 함께했습니다. 특히 올레크 벨로체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점은 눈에 띕니다. 이들 수행단을 보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짐작이 갑니다. 국방 분야의 협력의 중요성이 엿보입니다. 확대 회의 이후 푸틴과 김정일의 단독 회담이 열렸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체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병력 지원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푸틴과 김정은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한과 러시아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남한보다 한 단계 높은 협력적 주의를 갖게 됩니다. 또한 푸틴 방북 기간 중에 국경 다리 건설과 보건, 의학, 교육, 과학 분야의 협력에 관한 북러 정부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은 회담 결과에 대하여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회담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켜보는 지금 이 시각 우리 가장 진실한 보시고 전후인 러시아 동지들과 뜻깊은 자리를 나란히 함께하고 있는 감개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푸틴은 회담을 마치고 일제강점기 해방 과정에서 전사한 소련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된 해방 기념탑을 찾아 헌화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푸틴과 김정은은 통역만 대동한 채
만수대로 이동해서 산책을 했는데 이때 둘만의 비밀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푸틴은 김정은이 주재하는 갈라 리셉션에 참석합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계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조로 동맹 관계의 백년 대계를 설계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원대한 대강령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 조로 두 나라의 강국 건설 위협과 공동利益의 백방으로 부합되며 양국의 안보 환경을 보다 믿음직한 기반 위에 올려 세우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Которым будет завидовать мир, за здоровье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а этом месте товарищей. 마지막으로 푸틴은 북한 주재 러시아인들이 다니는 북한 종교회를 방문해 촛불을 밝히면서 북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국인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이제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 방문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키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양국은 관계를 장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언론에서 발표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전문의 주요 조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상호 지원을 한다는 항목입니다. 자동 개입이냐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구소련 시대에 소련과 북한이 맺었던 조약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항목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조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공격을 받을 시 북한이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남한에게도 위협적인 조항이겠지만 이는 러시아에게 더 유리한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략 위험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입장을 조정하고 협력하여 이 위협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으로 침략뿐만 아니라 위협만 있어도 서로 도울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염두에 둔 조항입니다. 세 번째로 모스크바와 평양은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제3국과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양국의 적대 국가는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협정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남북관계의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남북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더 고조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은 우주 탐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AI, IT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과 서방을 압박할 의도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기술 습득이 필요하고 러시아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의도가 들어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의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양국은 허위 정보 및 정보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 분야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조항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의 힘을 빼기 위한 장기 소모전 전략을 쓰고 있는데 북한을 포탄이나 군수장비 부품 생산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폭탄을 50개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하는 군수공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더불어서 경제 협력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다리를 두만강에 건설하기로 합의했고 비용은 러시아가 40%, 북한이 60%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푸틴의 북한과 베트남 방문의 전략적 의도를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